매매, 전세, 월세 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사과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용 한 채를 하더라도 초고가라고 그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가격의 주택과는 달리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토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은 돼 있는 거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이 ETF 문제는 사과를 안 했는데 부동산 사과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통계가 명백한 통계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11호 대책 전후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데요. 매매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6.9 대 6.84. 근데 전세는 2.35에서 6.38로 급등했고요. 가격 상승이. 월세도 2배 넘게 지금 뛰었다고 나오는 거죠. 다음이요. 특히 서울 외곽의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구로 신도림 아파트 12억 하던 게 지금 15억 5천만 원 합니다. 관악의 아파트도 12억 7천 하던 게 16억 4천 합니다. 은평구 녹번역 아파트 13억 하던 게 15억 하고요. 중랑구 12억 하던 게 15억 합니다. 교수님, 뭐 대책이 나왔는데 뭐 큰 효과가 없는 겁니까? 네, 사실상 저 수치들 아까 보셨던 매매, 전세, 월세 이런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 정책 실패라고 봐도 정책 실패다. 네, 무방하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11호 대책 이후에 지금 수도권 전 지역을 3중 규제,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었던 그 대책들이 이제 지금 사실상 다 원복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 월세, 임대차 시장은 더 공급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저기서 나오지만 전세, 월세 가격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고요. 아예 물량 자체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불안이 상당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면들을 봤었을 때 김현봉 정책실장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과를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장님, 그럼에도 차등 과세 가능성은 또 남겨놓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그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족 문제하고 그리고 금리 유동성 등의 구조적 문제를 1년 안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투기 수요를 그대로 방치하면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 이재명 정부에서 김영호 실장이 단기적인 투여 수요 억제하고 중장기적 공급 정책을 동시에 이렇게 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급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의 눈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그 세제에 대한 규제 내용들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집값의 투기 수요가 억제된 건 사실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프 보신 것처럼 시내 강남이 아니라 이제 강북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집값과 전세값들 그리고 월세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요. 아무래도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는 규제와 함께 더불어서 공급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집값을 조기 안정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 세제 정책을 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스멀스멀 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직접 부동산 일타 강사로 나서가지고 서울의 외곽 아파트값까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끌어올렸다라고 비판을 했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매수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간 겁니다. 대체 이후에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이하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15 대책 이후에 지난 8개월 동안 7% 이상 오른 지역을 한번 보시면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전부 비강남권입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 지역, 한강벨트 부근을 전부 올려놓는 결과를 빚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외곽 지역이 다 함께 오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에도 닥치고 공급이 있습니다.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을 민간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는 것, 이게 닭공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습니다.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의 해법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데리고 있던 참모, 국토비서관을 LH 사장으로 보내면서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교수님 그런 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라고 하는데 김영범 실장은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는? 서로 좀 핀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맞는 키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저희 기간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행정적 절차를 다 단축해도 최초 이제 준공까지, 그러니까 공급되는 시점까지는 뭐 최대 5년까지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멸실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김영범 실장은 얘기를 한 것이겠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내에 유유부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유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공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예. 결국 민간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도가 돼야 결국에는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서로 핀트가 다른데 같은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수도권 그 공급 대책에도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한다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 백화점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봐야 실천이 되거든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법제도 정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시공 같은 걸 맡아서 진행을 할 때에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리 만무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이거를 원인이 이거다라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총체적 난국입니다.